먼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이 35명이 이달 27일 탈당해서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그 비박계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요? 당명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개혁보수당? 네, 개혁보수신당인데요. 그걸 줄여서 하면 개당. 그건 개보신. 아니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칭인데요. 가칭. 개혁보수신당. 당명 정말 잘 만든 것 네, 같아요. 개보신이나 개당이나 다 좋습니다, 저는. 그 이름은 안 갈 것 같아요. 개당이라고 부르는데 설마 안 갈 것 같아요. 당명 너무 잘 만든 것 사람들이 같은데. 막 벌써 패러디하고 개보신이냐, 개당이냐 그래서요. 원래는 뭐 바른보수당 그랬었다면서요. 바른보수당. 바보당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사실 보수라는 것은 좀 책임 정치를 해야지 보수잖아요. 보수라는 것이 책임이잖아요. 책임을 짓는 자세.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책임 있는 자세.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책임을 전혀 짓지 못하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당을 탈출해 나와서 신당을 창당한다.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보수로 볼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비박분들 결국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이제 부역자 논란에서 좀 빠져나와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 대해서 세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신분 세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재벌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한번 신분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또 탈당 및 분당을 하면서 신분 세탁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신분 세탁이 이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국정조사를 봐도 비박계 의원들의 그 지인들한테 질타는 우리 야당보다 더 세. 그렇죠. 어제 보면은 네. 그 김성태, 하태경, 네. 그다음에 장제원 네. 그분들은 야당보다 더 세게 하죠. 아니 근데 내용은 별로 안 센데 근데 목소리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가 굉장히 세고 뭐 어떻게 보면 막 그냥 욱박 지르고. 네, 저는 제2의 우병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검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비박계 신당이 아직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는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뭐 그 탈당하시면서 이미 그런 예측을 그분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이 상당하고 본인들이 나가서 좀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만 보여주면 안정적으로 20%에서 30%의 지지율은 얻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석들을 간간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한 20% 가깝게 나오고 있죠. 지금 18.7%. 18.7%인데 저는 이거 다 나왔네요. 거품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보수들이 이제 기댈 때가 마음들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비박계가 탈당해서 이렇게 창당을 한다니까 여기에 그냥 온갖 기대를 다 투사해가지고 그냥 전 좀 생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비박계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비박계 안에 이제 반기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지금 국민들이 아마 좀 거기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아니 저는 보수 정당을 뭐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이번 국정 논란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당명을 바꿔서 나온다고 해서 다시 거기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네. 부패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신분 세탁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세탁하려고 해도 때 안 빠집니다. 근데 때를 국민들이 벗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는 속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특히 뭐 이제 정계 개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개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 개헌이라는 것을 놓고 정계 개편 다시 말해서 좀 정치하려는 어떤 이제 좀 약체 후보들이다. 또 이렇게 뭐 최순실에 부역한 사람들이 정계 개편을 개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 순수한 그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는 개헌을 악용하고 정말 그것을 너무나 나쁘게 개헌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거 아닌가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개헌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박근혜 세력에 대한 단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점을 흐릴 수가 흐리게 있는 하는 거죠. 예. 예. 지금 광장에 나가봐도
그 개헌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전히 이제 퇴진하라 혹은 무슨 재벌, 언론, 뭐 검찰 개혁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이렇지 거기서 개헌이라는 그런 구호는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그 국민들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헌도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죠.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는 또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괜히 네. 지금 끼어들면 논점을 흐리게 하고 또 그거를 좀 불순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희가 경계를 하는 것이죠. 저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개헌 이란 네, 구호는 구호나 뭐 피켓은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민의 명령은 개헌은 아니다라고 현 우리가 시점에서 예. 단정 지어도 무관하다. 네. 국민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구호는 검찰 개혁,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인데 재벌 개혁, 이건 다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네. 개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타이밍의 잘못된 문제죠. 해석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음. 저는 뭐 개혁적인 과제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적인 과제를 우선 에너지 있게 하고 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한 번 그럼요. 개헌하면 그 20, 30년 또 써야 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미국의 법을 봐도 미국의 법이 정말 고칠 게 많죠. 네. 근데 개헌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주로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을 저는 헌법에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있다. 그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정말로 잘하면 네. 그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유지할 수 있죠. 그럼요. 네. 하여튼 개헌 문제로 이합집산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어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란 것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의견이 안 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좀 그 스피드를 내는지 우리 공식 당 대변인께서 나오셨으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도부랑 상의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네.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모호한 것보다는 그 가까이 발 앞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거를 먼저 성취하고 쟁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즉각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죠. 네. 그리고 좀 우려스럽죠.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사실 지금 몇 개월 지금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어떻게 대선을 또 이 복잡한 정치 구도에서 저는 그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개헌을 해야 된다도 아니고 즉각 개헌이다라고 하니까 좀 더 좀 무리스러워 보이고 네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또 뭐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요. 국민당에서 얘기도 결선 투표제 도입 예.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박주민 의원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게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건지 꼭 헌법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학계에서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개헌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가요.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헌법에 결선 투표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를 근거로 주장하시고요. 반면에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득표자가 2인일 경우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에서 투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해석은 최고 투표자가 1인이면 바로 결정된다는 바로 걸 결정된다. 봐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두는 건 이런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반이에요. 49대 51로 어디가 조금 더 무게중심가 실리는 건 없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이슈라고 저도 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헌 없이 결선 투표제가 진짜 필요하다면은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반대로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게 개헌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면 저는 그게 개헌이 됐던 뭐 선거법을 이렇게 고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됐던 이번에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요. 시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개헌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아니요, 이게 거죠. 선거법이 됐던, 선거법. 개헌이 됐던 음. 이 문제. 무슨 결선 말씀입니다. 투표에 네.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 개헌 세력의 본격적인 활동은 아마 내년 1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함으로써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당은 혼란스럽지 않겠지만 이제 기타 당들이 뭐 이합 집산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죠. 그 개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진짜 개혁적인 세력인 양 포장을 할 테고. 네. 어떻게 포장을 하죠? 이거 진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이런 만행이 전부 다 헌법의 문제인 것처럼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고 뭔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헌법을 지금 당장 개헌하지 않자고 하는 세력들을 가리켜서 권력을 탐하고 네. 곧 지네들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 불합리한 그리고 불공정한 제도를 온전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호원 세력이라는 명칭을 자꾸 쓰거든요. 지금 보수 언론의 그 사설을 읽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거의 요새 논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뭐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보수 언론의 논조가 뭐 그런 호언 이런 얘기하면서 뭐 지금 대통령제 문제점 이런 걸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미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네, 네. 에드벌룬 딱 띄워놓고 반기문 딱 들어오면 이제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죠. 근데 에드벌룬은 이게 이제 광고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간 지나면 뭐 바람 빠질 수도 있고, 뭐 공주로 놀러갈 수도 있고, 뭐 네. 대변인 역시 대변인. 아니 그리고 바람 불면 수학 날라가나 박사. 거기 수학 박사. 아니 그래서 그 김진태 그 유명한 촛불 발언처럼 이 에드벌룬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개헌이라는 것으로 국민들의 선을 가를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다른 갈등과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대표적인 게 언론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사라질 겁니다. 눈앞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과 재벌은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죠. 예. 음. 근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열망이 담아서 국민들이 외쳤던 그런 요구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빠른 속도로 언론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더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더 그렇습니다. 강하게. 저는 이번에 촛불 보면서요. 사실 좌절도 많이 했지만 또 새로운 희망도 본 게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일어섰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신 차리고 이제 국민의 민심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걱정은 이제 재벌과 언론들은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이슈가 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권력구조 분점이라고 하는 개헌에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기를 원할 테고 그걸로 계속 보통 에드블런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에드블런, 다양한 에드블런, 뭐 형형색색의 에드블런 이런 것들 거로, 계속 띄울 거예요. 현란하게 현란하게 띄울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그런 보수 언론이나 또 그런 그 개헌 세력과는 확실히 좀 다른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왜 해필 반기문 총장의 기구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거죠? 구심점이 될 수 있으니까. 반기문 총장이 그래도 구심점이 될 수 그렇게 있죠. 되면은 네.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 기간이 짧을 텐데 네. 다음 대통령은 저는 누누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정말 검증된 사람이 좀 검증된 분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개헌 논의에 이루어진 거 있죠. 뭐 변절을 많이 하셨다. 뭐 이런 거. 최악의 유엔. 예, 총장이다. 네, 총장. 예, 아니, 그런 뭐, 객관적인 평가. 그 개헌론이 뜨면요 검증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예. 블랙홀로 쫙 빨려들어가요. 그렇죠. 개헌파와 예. 소위 말하는 진짜 이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호언파로 나뉘어지면서 갈등이 그것으로 응집이 되거든요. 양쪽 네. 갈등이. 그러니까 그거를 위주로 선명성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별 후보의 그 자질 문제라든지 세력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쟁점이 안 그래서는 되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의 전략은 그거네요. 개헌이라는 것을 놓고 이합 집산 플러스 후보 물타기. 그렇죠. 근데 검증을 예, 안 할 수 있는 예. 막 물타기로 그러니까- 개헌 갖고 막 하는 거죠. 뭐 네. 네, 이혼 집정부제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뭐 다 꺼내 놓겠지 뭐 사실. 네. 그리고 가열차게 그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방금은 좀 사실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조용히 그 명예를 지키고 그냥 여생을 편하게 사시는 게 제가 좋은데. 가족이었으면 전 반기문 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분의 가족이면 아니 유엔 사무총장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국가의 원로로서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검증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근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반기문 총장을 좀 두려워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잘 나오시라면 알기 나오시라면서요. 때문에, 아니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네, 잘 불과 알고 몇 달 있습니다. 전까지만 아니, 해도 정말 네. 박비여총가를 부르면서 네.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요. 그 친박에 어떻게 좀 결합을 해보려고 그러던 분이 정말 이렇게 딱 선긋기 하는 거 보면서 갑자기 아이고, 국민을 배신했다 막 이런 얘기 하셨죠. 예, 네. 그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뉴욕을 갔을 때 3박 4일 동안 7번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그냥 밀착돼서 있다가 이렇게 선긋기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그 껍비탄이라는 그 네. 소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인국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친일이다가 친소하다가 친미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 주인공과 매우 유사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딱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냥 어디 좀 뭐, 잘 알고 예. 계신 좀 그 말년- 뒷얘기 좀 있으면 좀 말년 험하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냥 명예를 지키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그 진짜 우리나라의 향후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서는 안 나올 그렇죠.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유엔 사무총장이면 그걸 명예로 알고 그냥 그걸 명예로 알고 그냥 그 조용히 네. 조용히 진짜 그 대통령 안 돼도 국가를 위해서 하실 일은 한번 많죠. 불사를 일 많잖아요. 많죠. 근데 뭐 혹시 괜히 뭐 저- 경험하신 뭐 사적인 예, 얘기 뭐 있으세요? 저를 갖다가 야사?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야사 있으면 네네. 하나만 들려주세요. 네, 네. 하나만 풀어주세요. 저를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네. 아, 굉장히 궁금하게 근데 저는 말씀드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네, 이거를 갖고 계신 게 낫죠. 지금 네. 까서 그럼요. 값없이 네. 쓰는 것보다는. 아, 네, 그 중에서 가벼운 거 갖고 계신 게- 하나만 풀어주세요. 전 그 예. 반기문 총장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대책을 아니면 짜보겠습니다. 반기문 그 총장 귀국하실 무렵에 네네. 특집편. 특집편. 네. 반기문은 누구인가? 그럼 특집편 한번. 뭐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저희 당 정책위에서